20대 초년생인데요.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고민도 많아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줘서 먹게 됐는데 잘 자게 돼서 수면제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하루는 밤에 너무 열이 나고 손이 떨려서 응급실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 복용 사실이 탄로나게 됐습니다. 향정신성 약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처벌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내가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가 처방받은 그 약을 전달받아서 임의로 이렇게 복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담하신 분께서 나는 그냥 친구 수면제 내가 사용해서 자꾸 먹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향정신성품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은 약은 복용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향신성 약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메스암페타민하고 졸피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요 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을 갔다가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됐고 향정신성 약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으셨나 봐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이제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그 마약류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은 지금 예전에 있었던 향정신성 약물에 관련 관리법은 2020년 7월 1일자로 마약류 관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 처벌 수위가 그 마약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58조, 59조, 그다음에 60조 이렇게 쭉 해서 벌칙 규정이 되어 있는데 58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서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하거나 제조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만약에 단 일회성이지만 1년 동안 수면제를 다른 사람의 처방을 받은 걸 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는데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그 치료 수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용한 약을 자신이 같이 섭취하는 것은 매우 법률적으로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를 굉장히 좀 높게 정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점들이 고려가 돼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직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거나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그다음 알선하거나 수수하거나 교부하거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자분께서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할까요? 예, 마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처벌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사람의 전과가 있는지 상습법인지 그 다음에 보호할 구역 즉 학교 부근에서 마약을 했는지 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대량범인지 그리고 범행 동기화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사 협조를 했는지 그다음에 반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백히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은 자신이 왜 범행을 이렇게 되는지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그 다음에 수사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상담자분은 좀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주장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